자, 중3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선 교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재는 고전문학 교재 있고요. 그건 문학 교재입니다. 그리고 문법 교재가 있죠. 문법도 여러분들 참 맞죠. 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교재가 다 고전문학 문법. 국어 중에서도 하기 싫은 것들만 모여있죠. 인정하나? 난 인정하나? 솔직하네. 그러니까 수업을 해야지. 만약 여러분들 맞죠? 이런 문제집 주고 집에 방학 동안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잘 손이 안 가죠. 보통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과목을 손대죠. 안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하고 하기 싫은 걸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죠. 근데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이렇게 학원 수업에 도움을 받는 게 맞고, 그래서 뭔가 집에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해야 돼요. 맞죠.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숙제를 낼 거니까 숙제도 열심히 하고, 맞죠. 숙제를 좀 공부같이, 선생님 매번 강조하겠지만 과제를, 물론 여러분들 뭐 과제 많죠. 뭐 영어 수학 학원도 다닐 거고 맞죠. 그러니까 과제가 뭐 학교에서 있는 과제도 있지만 또 방학 때도 과제가 더 많아지고 하지만 그 과제는 여러분들 공부같이 좀 맞죠. 딴 공부 뭐 더 한다 생각하지 말고 학원 숙제를 공부로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을 투자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교재. 요게 여러분들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후년 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요, 수능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되죠, 맞지? 여러분들도 수능을 칠 거 아닙니까? 언제 치겠노? 2025, 2028년 11월 한 중순도 칠 겁니다, 맞죠? 너무 미래입니까? 근데 곧 온대 또. 좀 맞지? 좀 불편하나? 뭐 힘들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어디 입학하면 거기서는 4번의 모의고사를 칩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는 명칭을 가지고 3월, 6월, 9월, 11월 달에 4번 칩니다. 그 시험을 치면 한 3, 4주 뒤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럼 그 성적표는 뭡니까? 각 과목의 점수와 등급이 나요. 그 등급이 뭐다? 안타깝지만 그게 여러분 등수입니다. 그렇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4%거든요.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 받아요. 2등급은 11%, 11명 이렇게. 3등급, 4등급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먼저 1, 2등급 받고 싶겠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내후년에 3월달에 첫 모의고사 치겠지. 너무 그것도 사실 옛날에 좀 남았죠. 근데 그런 것을 미리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요건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를 보면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쉬운 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쳐야 될 그 국어 모의고사 알죠? 쉬운 버전의 모의고사가 몇 회죠 이게? 12회 정도 있습니다. 12회 아니다. 무슨 많지? 16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주 한 회씩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건 채점은 자 여기 와서 합니다. 우선 알죠? 처음에는 쌤하고 같이 채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풀으면 됩니다. 알죠? 이것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쌤이 좀 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답지를 지급해서 집에서 직접 채점해보고 오답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 해를 다 푸는 게 해보니까 쌤도 이거 저 학원에서 몇 번 해보니까 처음부터 한 해를 다 푸는 게 좀 힘들다. 그래서 반회씩 합니다. 반회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걸 좀 하세요. 딴 건 모르지만 풀고 있잖아, 시간을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행 수능 국어 과목의 모의고사는 45문제. 이걸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게? 몇 분이면 적당하겠노? 정우가 얘기해보자. 1시간 60분 만에 85문제 푼다고. 대단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대단. 네 국어문 내신 시험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시간 많이 남나 그럴 때? 남나 아니면 적당하나 아니면 좀 부족하나? 적당하나. 근데 네 보통 중학교
뭐 하면 25문제쯤 맞지? 그러잖아. 몇 분 줍니까? 한 45분 준다 이가 맞지? 수업 시간 주잖아. 그러다 지금 45문제 60분이면 조금 빠져가 이가 좀 더 줍니다. 종욱이는 그럼 종욱이보다 좋은 생각 못합니다. 80분. 1시간 20분 동안 45문제 풀어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은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 지문을 다 이렇게 막 읽진 않죠. 왜냐하면 몇 주 전부터 공부했으니까. 맞지? 물론 뭐 또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내기도 하죠. 좀 내는 편입니까? 맞지?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것은요, 다 처음 보는 거야. 억수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날 처음 보는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문학이 아닌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을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빨리 꼼꼼하게. 문학 작품도 다양한 갈래가 나옵니다. 시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시소설도 뭡니까? 고전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얘기한 거는 풀면서 그러니까 45문제 여기도 다 한 해당 45문제 알겠죠? 그러면 반내씩 우선 풀 거니까 23, 둘쯤 되겠지? 그것을 한번 내가 그거 푸는 그러니까 그 숙제할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웬만하면 핸드폰 막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시험 치듯이 한번 해보세요. 알죠? 좀 환경을 통제하고 해서 내가 1번부터 23번까지 푸는데 몇 분 걸리는가? 맞죠? 그걸 체크하세요. 기록하세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킨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풀면서 우선은 다음 주니까 아마도 1회 1번부터 23번까지 풀면 맞죠? 그걸 풀 때 23번 다 풀고 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스톱워치 있잖아 맞죠? 핸드폰이나 뭐 이런 데 생각해보고 얼마 걸렸다 뭐 스톱워치 아니면 뭐 대강 얼마 걸렸다 이렇게 시간은 항상 체크 맞죠? 조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걸 그냥 평소 문제 풀듯이 그냥 이렇게 천천히 푸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시험 치듯이 알겠죠?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3개의 교재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맞죠? 사원고는 이것밖에 없지. 과작 수능 국어 필수 어휘 요거는 이제 여기도 수능이란 말이 나왔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교재는 어디까? 선생님 책이 없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인문일 각 영역별로 주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부터 칩니다. 알죠? 한 해 보면 여기 하나, 세 개, 6개, 9개, 12개, 13개, 16개, 20개, 24개, 24개에다가 또 한자 수학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해당 한 30개 정도 어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뭐 이렇게 한자 어휘가 있고 뒤에 또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 30개 됩니다. 그걸 뭡니까? 마치 영어 학원에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뜻을 쓰라고 할 겁니다. 시험지를 쌤 주면서. 그럼 그 시험지 보면 이렇게 표가 되어 있고 10개 정도가 있고 그걸 뜻을 쓰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영어학원 단어는 중요한 건데 국어도 뭔 단어가 중요한가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한자 어휘를 많이 중학교에서 아는 것이 고등학교가 유리하다. 왜냐면 아까 있죠. 이 수능에 그 독서 지문이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 지금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뭐 설명문, 논설문 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알죠? 우선 얘기하면 뭐에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신문 기사 있지? 신문 기사 읽나? 난 읽나 신문 기사. 그냥 신문에 사설 같은 거 있죠, 칼럼 이런 거. 그런 거 읽어봤나?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알겠죠? 어떤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고 대학교 가서 그 박사나 석사 논문 수제 논문 같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한자 어휘를 좀 여러분들 좀 친숙하게 왜냐면 요즘은 한자를 안 배운다고 하대요. 중학교 과정에서 한자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한문 참 과목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떡하는데 있나? 2학년 때쯤 배웠나? 하지만 관심 없죠. 그러니까 한자 어휘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문학 뒤에 보면 또 문학 작품에 있는 어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 우리말 어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의문스럽다 이런 거. 무슨 말 하겠나? 지금 방금 생각한 거 의문스럽다. 천두죠. 이거는 한자다. 이거 혹시 저기 아나? 생전 천두째. 근데 문학 작품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문학 작품은 아까도 있지만 고전도 있고 현대도 뭐냐면 요즘 막 2020 몇 년에 나온 문학 작품을 시험에 내지 않겠죠. 다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6, 70년대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에는 처음 보는 어휘도 많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접해야 돼. 그러니까 매주 30개씩 이렇게 보면서 시험 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자꾸 익힌다 생각하면 그것이 맞죠.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조금 그런 측면에서 맞죠, 여러분들. 물론 암기하면 맞죠 쉽겠지만. 그러니까 뜻을 적을 때는요. 뭐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각 단어의 뜻이 있죠 이렇게. 가령, 임시로 이를테면 요걸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알죠? 근데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영어 단어는 맞죠 정말로 암기잖아. 남의 말이니까 맞죠 그 A부터 Z까지 그것을 그러니까 그 배열을 외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뭐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접두사 접미사 같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우리말이니까 훨씬 더 여러분이니까 보면서 좀 더 관심 있다면 여러분이니까 한자가 뜻이 뭔지도 거기 나와 있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이게 이래서 그 뜻이구나. 한자 있죠. 이거 뭐 한자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여러분들 이것도 재미는 없는 게 인정.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맞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한자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 한자말 뭐 내가 평소 안 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그걸 따지면 수학 공식 이런 거는 왜 외우면 돼? 맞죠? 영어 단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어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숙제는 4개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선 어휘 한 회씩 시험 치는 거. 그다음 각 교재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이제 우선 반 회씩 그거는 고정 숙제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나 문법은요 배우는 데에서 그 뒤에 보면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걸 풀면 됩니다. 알죠? 그 정도. 우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면 됩니다. 해와서 그러니까 우선 거의 모두 숙제니까 해온 걸 다음 주에 다 맞죠? 뭐 선생님 검사하거나 아니면 또 답을 불러주거나 하는 거겠죠. 아니면 또 어휘 같은 거는 먼저 이렇게 시험을 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 싶으면 표시해 놓고 질문하세요. 다음 주에. 알죠? 그런 게 좋습니다. 뭐 채점에서 틀린 거 보고 이 틀렸으니까 질문 이거보다는 풀면서 이건 잘 내가 선생님 설명 꼭 들어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 표시 별표 해놓고 다음 주 와서 수업장 질문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알죠? 지금 이거 풀다가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 전혀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한번 해와봐야 맞죠? 선생님이 알겠죠. 조은이나 나연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번 겨울 방학 때 좀 잘 해봅시다. 그리고 참 내신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한 30분 할 건데 여러분들 교과서가 혹시 뭔지 아는가 출판사가 여러분들 인덕중학교 됐죠? 선생님 알기로는 천재박인데 맞나? 천재박 저기나 천재 국어교과서 천재교육 박영모 맞죠? 그거 맞나? 나는 종이 처음 듣나? 근데 그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나이가 왜 알고 있는데? 박영모 씨하고 혹시 아는 사이가? 친척 아니가 혹시? 왜 알고 있지? 근데 그건 또 딴 학원에서만 내신됐던 그거 맞죠? 계속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3학년 때도 아마 그 교과서 하겠죠? 아마 기가이가 여러분들 후배들 맞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학년 들어오면 그건 교과서 바뀌잖아. 근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허응 교과서 쓰잖아, 맞지? 허응 교과서. 왜? 기분이. 근데 고등학교 가면 또 새 교과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새 교과서, 중1과 고1이 새 교과서 쓰는데 여러분들도 내후년에 고등학생 되면 그 교과서 배우죠.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국어 교과서는 맞죠? 그러니까 지문, 뭐 문학 작품 아니면 도서지문 실는 거, 아니 문법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수업을 좀 해봅시다. 더 뭐 질문 있습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뭐 질문 있는 거 하세요.
수업하면 되겠나? 좀 질문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까? 뭐 수업 중간에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쌤도 오늘 여러분 처음 봤고 여러분들 날 처음 봤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잖아. 쌤도 지금 이렇게 막 아주 막 친밀한 처지만 쌤도 극아입니다. 저 좋은 게 아이제. INFP 아이가. 맞아. 나도. 혹시 나는 INT? TP 그럼 다 비슷하네. FP는 뭐 FT는 FT는 좀 그럼 좀 그렇나? FT. 그러니까 우리 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지적해라 알았지? 뭐 키가 작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아이네 맞죠? 그러니까 근데 쌤은 선생이니까 뭐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일부러 뭐 나한테 막더막 이인 잘 필요 없어. 쌤은 이를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왜? 내 직업이 선생이니까 맞죠? 나도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또. 이렇게 또 학생들 보니까 다 착하고 하니까 쌤이 만약 학생들이 막 이렇게 나쁘면 맞죠? 악하면 내가 이렇게 안 되겠죠. 하여간 쌤은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또 다음 주 보고 매주 볼 거니까 더 친해지면 여러분들 더 농담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 농담도 중요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이겁니까? 먼저 처음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하다가 먼저 쌤이 이건 당연히 알겠거니 싶어서 넘어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고전문학 보겠습니다. 고전문학 교재 펴보세요. 자, 고전문학 교재가 있고요. 목차를 펴보십시오. 목차를 보시면요, 거기 있다. 고전 운문이 있고 넘겨보면 고전 산문이 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고전 운문과 고전 산문을 고전 운문은 한두 편씩, 고전 산문 한 편씩 배울 겁니다. 아까 그 얘기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문학은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있다. 아까 했죠? 이 경계는 무엇일까? 언제까지가 고전 문학일까? 요 경계는 보통 여기입니다. 난 얘기할 개화기. 근데 또 개화기가 언제인데? 맞죠? 개화기는 보통 이거는 한 해의 어떤 딱 시점은 아니죠, 맞죠? 어떤 기간입니다. 보통 우리 개화기는 1890년부터 일제강점기 직전, 1910년, 1910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인 거는 아시면 좋고, 그러니까 10년부터 45년까지가 일제강점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까지는 고전문학이고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부터 나온 문학은 현대문학이다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왠지 일제강점기도 고전 아니에요? 너무 옛날인데 100년 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나눈 것은 단순히 시기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문학의 어떤 그런 문학 작품들의 어떤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알죠? 단순히 뭐 개학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막 들어온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이거 문학 작품의 어떤 그런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3 과정에서는 고전 문학을 우리가 좀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운문을 얘기하는데 자 넘겨보세요. 처음 나온 게 구지가라는 작품이죠. 구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장 옛날 거부터 쭉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 운문은요. 처음이니까 자꾸 이걸 시간 체크 28분이냐 고전 운문은요 여러분들 지금 목차 다시 한번 펴보세요 앞에 그러면 만체 고전 운문 거의 다 추야우중 그건 한시입니다 추야우중 아시겠네요 추야우중 최치원 한시 같은 말 하면 저기 다 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맞죠. 추야오중은 한시입니다. 한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주는데 왜 한시예요? 그럴 수 있지. 왜? 한글이 언제 창제됐습니까? 세종대왕이 언제 창제했습니까? 1443년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한글이 없지. 그럼 뭡니까? 한자하고 시를 줄여야지. 한글 창제된 뒤에도 한자하고 시 주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알다시피 양반들이 한글을 인정했나 안 했나? 안 했죠.
맞죠? 그러니까 뭐 항구는 저 아래 것 때문에 쓰는 거지. 우리는 한자로 또 쓴다 이렇게 맞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는 여러 작품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자 이걸 얘기할게요. 이걸 얘기하고 이제 오늘 작품 보겠습니다. 고전 운문이라고 할 때 네 개가 중요해요. 네 개. 알죠? 우선은 자 아까도 했지만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이제 여기 보면 역사에서 물론 그 앞에도 뭐 또 뭐 부여 뭐 이런 거 있지만 삼국시대가 여기 보면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 갑자기 역사가 시간 맞죠?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고 이제 어떤 본격적인 어떤 국가가 있고 왕이 있는 시대였죠, 맞죠? 삼국시대 근데 삼국을 그걸 누가 통일했습니까? 이건 안다 이거. 삼국시대 삼국 통일한 국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저거 얘기해보자. 신라 맞죠? 너무 쉬워서 신라의 어떤 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뭐 삼국 시대 때 신라나 아니면 그 뒤에 삼국 통일 신라 시대 때 신라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이자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가라고 향가 알죠? 향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무슨 시대입니까? 삼국 시대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가 지나면 그다음 고조 시대 맞죠? 고조 시대에는 또 어떤 고조 시대 때 특히 밑에 하는 건가 서민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고려 여러분 당연하죠 가요입니다. 고려 가요. 지금 여러분들 가요 있잖아 맞지? 여기 정치 나오네. 고려 가요가 있고 그다음 무슨 시대고 고려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조선 시대입니다. 자꾸 이제 안 물어볼게요. 자꾸 보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스트레스 받았어요. 조선 시대는 시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시조는 맞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까 했지만 한두 편씩 배웠을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는 가장 해보면 이 고전 운문에 사실 이건 운문에 속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냥 편의상 넘었는데 끝판왕이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가사입니다. 가사 처음 듣죠? 물론 노래 가사 할 때 그 가사도 있지만 아마 한자는 같습니다. 근데 이 가사라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도 특히 운문, 시, 시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4대 갈래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네 갈래를 여러분들 이제 쭉 접하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좀 더 이렇게 야들보다는 덜 중요한 것들도 우리가 다뤄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배우는 구지가입니다. 이제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가 불가 시조 가사 이게 그 고전 목차에 다 있어요 작품들이. 자 그래서 구지가부터 오늘 보면 구지가. 한번 구지가는 자 향가가 삼국시대라면요. 그러면 구지가는 여러분들 갈래가 지금 거기 밑에 갈래 뭐 되어 있습니까? 구지가의 갈래. 고대가 되죠. 고대가. 자 그럼 고대가는 뭐냐? 그러니까 우선 고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역사를 얘기할 때 고대, 중세, 근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죠. 고대는 왜 고대입니까? 고자가 옛고자 가장 옛날 역사 시대에서 가장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가는 여러분들 이거 거기 필기 좀 있어요. 자 고대가는 고대 부족 국가 시대.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왕이 있는 국가이고 부족 국가 시대부터 삼국 시대 초기까지 알겠죠? 요때 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알겠죠? 그게 고대 가요입니다. 이게 당연히 몇 개 없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문자 우리 말도 없고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몇 세기입니까? 삼국 시대가 4세기 아닌가? 이거는 거의 한 3, 4세기예요. 3, 4세기. 알죠, 여러분들? 200년, 300년 대입니다. 서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600, 7, 800년 정도잖아. 맞지? 남아있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오늘 두 편 배우겠습니다. 우선 구지가는 뭐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해와 감상 보겠습니다. 이해와 감상 보면 이 작품은 삼국유사 알죠? 삼국유사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련수님이 지었죠. 삼국유사 가락국 건국신화 속에 사입되어 있는 고대가이다. 자 그럼 가락국은 어디냐? 혹시 아십니까? 가락국은 이렇게 하면 더 가야입니다. 가야가 가락국이에요. 맞죠?
가야하면 여기 경상도 지방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가야가 몇 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혹시 아나? 6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금강가야 이런 거 맞죠? 배웠죠? 대가야 이런 거 있죠. 그 가야 국가들이 어떻게 건국됐는가에 대한 건데, 건국신화 같은 건 여러분들 뭐냐면 좀 이따 우리 오늘 또 때마침 뒤에 고전 3부는 주몽신화를 배울 겁니다. 주몽신화 주몽 알지? 누군지? 누군데? 누구? 활 쏘는 사람 맞죠? 어느 나라를 건국했습니까? 혹시 아나? 삼국 중에 하나입니다. 힌트. 삼국 중에 주몽. 고구려입니다. 오 대단한데 아무도 안 맞춰줬는데 어떻게 알지? 저기 맞지 대단하지. 그래서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국 신화는 맞죠? 좀 뭔가 그냥 현실적이지 않죠. 뭔가 좀 이게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군 신화를 알죠? 당군 신화. 당군 신화는 뭐 어떻습니까? 당군 신화 보면 당군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누굽니까? 원래 곰이었죠. 알지? 그런 얘기 그 얘기 안 들어봤나? 고조선 건국신화 안 들어봤나? 고조선 건국. 거기 보면 호랑이하고 곰한테 맞죠?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갓만 먹고 참아라 했는데 호랑이는 뭡니까? 못 참고 뛰쳐나갔는데 곰은 참아서 인간이 됐잖아, 맞지? 여자가 된 그 웅녀하고 환웅하고 맞죠? 둘이가 결합해서 고조선을 세운 당군이 태어났다 이런 신화이죠. 근데 그 뭡니까? 어떻게 곰이 인간이 되냐 이거죠. 그런 어떤 우리 건국 신화에는요, 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가락국 건국 신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던 고대 가요이다. 그러니까 그 신화 안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가락국의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불렀던 주술적인 노래로서 영신군가. 이거 밑줄 보세요. 뭐냐면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지봉 영신가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면요 이겁니다. 뭐냐면 이 가락국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까 했지만 이렇게 부족 국가였습니다. 맞죠? 각 마을 그냥 맞죠? 부족끼리 그냥 이렇게 그 부족장이 있는 그런 마을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였는데 어느 날 이 부족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지만 구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떤 공동체가 9개 있었어요. 그 9개의 공동체 각 우두머리가 맞죠?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분산돼서 살면 좀 그렇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이어줄 왕을 하늘한테 달라고 하자. 해서 뭡니까? 구간이 모여서 뭡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을 내려달라고 부른 노래가 이 구지가입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이 노래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때는 당연히 우리 한글이었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가 우리 한글 형태로 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뭐냐면 한자로 번역된 버전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보세요. 맨 밑에 보면 그 네모 밑에 보면 그 구지가의 노래만이 있습니다. 보이죠? 근데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자가 있지? 읽을 수 있나? 아는 한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거북 구자 그거 어떻게 하는데? 언제 무슨 거북이를 보고? 제 학교 그게 거북 그거 나왔나? 거북 구자. 그러니까 무슨 구하입니다. 구하 알죠? 구하 거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른쪽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부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래 제목도 구지가고 맞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왕을 달라고 했던 장소도 구지봉이라는 어떤 언덕입니다. 알겠죠? 그 구지봉에서 구지가를 부르면서 왕을 주소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라는 그러면 쌤이 필기할게요. 거부가 이건 짧으니까 쌤이 적으면서 할게요. 그러면 이 거북은 우선 뭡니까? 노란색 거북은 지금 맞죠? 왕을 우리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니까 이 거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뭐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거북신. 거북신 웃긴데. 거북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이자 또 이렇게 되죠. 주술의 대상이다. 주술의 대상. 글자 이거 하나 먹겠죠? 글자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주술의 대상이다. 그래서 뭡니까? 거부가 그 다음 뭐라고 하노? 머리를 내어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노래말 표면에서 뭡니까? 거북이한테 머리를 그러니까 왜냐면 거북이는 뭡니까? 거북이 직접 본 적은 있나? 거북이는 안 봐도 우리 알잖아. 거북이는 어떻게 할 수 있노? 자기 등딱지 있고 그 등딱지 안으로 팔과 다리에 머리 넣을 수 있지? 맞잖아.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데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등딱지면 맞죠? 여기 머리 있고 이렇게 못 그렸다 이렇게 있잖아. 맞죠? 꼬리도 있나? 꼬리도 가지고 근데 이게 들어가잖아. 맞지? 맞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북이 들어갔으니까 머리를 내밀어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그 얘기입니다. 맞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머리는 단순한 머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들 뭘 비유하겠노? 머리를 내어라. 이거 뭐냐? 이 머리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의 짱 보고 이거 뭐랄까 우두 머리가 그려봤지. 그러니까 머리는 뭐다? 어떤 통치자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이 머리는 뭐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맞죠? 우두머리이자 그러니까 왕이죠. 왕. 그러면 보세요. 뭐라고 돼 있노? 내밀지 않으면. 자, 만약 근데 우리 지금 명령대로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구워서 먹겠다. 거북이 구워서 먹으면 맛있나?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그 주술, 기원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는 뭡니까? 협박하고 있죠. 야, 머리 안 내놓는다. 그러면 구워 못 본다. 이겁니다. 협박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각각의 행을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처음에 거북하고 이거는 호명했습니다. 호명 맞죠? 호명. 우선은 기원을 들어줄 존재를 이름을 불러서 호명했어요. 그다음 머리를 내라 이거는 명령이죠. 명령이자 기원 주술 내용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내밀지 않으면 이거 뭔가? 이거는 가정이죠. 만약 우리 말대로 안 되면 그러면 구워서 먹는 이거 뭔가? 이거는 위협입니다. 이런 네 줄이 사행이 뭔가 각각 이런 내용의 어떤 그런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다른 어떤 이런 비슷한 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불러서 원하는 것을 명령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 구조가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부르니까 뭐다? 진짜로 6명의 아이들이 땅에서 이렇게 알이 딱 와갖고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6가해를 세웠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위에 가서 그래서 주제를 보면 뭡니까? 수로왕의 강림기원. 수로왕이 이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가야의 시조죠. 수로왕 알죠? 의 보세요. 현존하는 최고. 이때 최고는요 베스트가 아닙니다. 베스트면 고자가 뭐고 높을 고자겠죠. 근데 이건 무슨 고자입니까? 옛 고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됐다 그죠? 지금 기록된 것 중에서 집단 무효다. 여러분들 무효가 뭐냐면요. 이건 사전에도 없습니다. 무효 찾아보면 이 무가 무슨 무자냐면 무당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란 건 뭐냐? 이 고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여기 저기서 뭐냐면 이거는 주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당의 노래다. 주술적 기능을 가진 어떤 주술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 이야기 같이 됐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도자를 원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실제 진짜 뭐 갑자기 하늘에서 알이 딱 나와갖고 막 저기서 아기가 나와갖고 그 사람 통치가 됐다. 이거는 맞죠. 그건 이제 비현실적인 요소고. 근데 이런 노래가 지금 기록돼서 남아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어떤 이렇게 뭔가 야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맞죠? 반장 선거 할 때 투표하잖아. 맞죠? 지금 반장 있나? 저기 갑자기 또 나는 좀 죽을 그래서 좀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한 맞나? 상황제도 노리고 있나? 모르겠어요. 부원장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부원장은? 예. 갑자기 좀 달라고. 아니 괜찮다. 잠깐 니도 한번 해라. 알았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다. 초중고 통째서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 반에서 3학년 갔는데 그 3학년 담임선생님이 주술사야. 그래서 투표 안 한다. 어떻게 하지? 갑자기 야 가서 이름 적었고 야 불러라 하면서 막 불러 거부가 하면서 하면 뭡니까? 막 하면서 갑자기 이번에는 야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정의 부릅니다. 그럼 이런 노래 필요하겠죠, 맞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노래 맞죠? 이게 진짜 그렇게 막 진짜 뭐 안에서 뿅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노래가 있었겠죠. 지금은 민주주의 투표하지만 그때는 이런 게 더 셌겠죠.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지간을 바꿔요. 구지간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는 집단적이죠, 맞죠? 개인적인 어떤 정서가 아니고 집단의 기원을 맞지 이렇게 시가에 이렇게 담은 겁니다. 집단적이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것도 한번 봐야겠죠. 넘겨보세요. 5쪽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문제는 이제 숙제로 풀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좀 전에 숙제는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알죠?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방금 구시간은 구간이라는 거죠. 구간이라는 구간. 이 뭔가 9그 부족 장들이 맞죠. 같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 9구간 등대 있는 거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같이 불렀겠죠. 그 공동 완사를 다 모여라. 왜냐면 이제 자기들을 다 다스릴 왕을 뽑는 건데 다 모여서 다 같이 막 불렀겠죠. 애국가 부르듯이 맞지. 근데 황조가는 뭐였습니까? 유리왕이라는 거죠. 한 명이 맞지. 뭐가 기대노? 지은입니다. 왕이죠, 이로서. 누구냐? 이거는 실제 고구려의 2대 왕입니다. 아까 주몽이 고구려 1대 왕이죠. 그 아들이에요. 오늘 다 이어집니다. 세계관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삼국시대 배웠지만 아까 했지만 삼국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삼국시대의 어떤 고전 의문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한가인데 이건 한가는 아니야. 왜 아닙니까? 이것도 삼국시 고구려 거라서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하여간 나중에 한가를 배우면 이게 왜 한가가 아닌지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쌤 설명하고 우선 이거는 그냥 고대 가요로 봅니다. 삼국시대 때 거지만 그래서 역시 갈려보세요. 고대 가요이고 그다음 역시 이것도 한역시가 그러니까 한자로 그 당시에는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마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뭔가 꾀꼬리죠, 그렇죠? 꾀꼬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제목 황조가 뭐겠습니까? 이게 꾀꼬리입니다. 맞죠? 누를 황자에다가 세조자 노란색 색 꾀꼬리가 노란색인가? 맞나? 뭐 본 적이 꾀꼬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병아리 느낌입니까? 하여간 황조가 꾀꼬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이 얘기를 줄게요. 이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선생님 이건 구지가보다는 얘기가 재밌어. 유리왕이 있었는데 고구려 왕인데 왕이니까 맞죠. 아내가 하나 있으면 좀 맞죠. 옛날이니까 아내가 두 명이 있었어. 한 명이 이게 이름 나오나? 안 나오지. 내가 한 명이 화희입니다. 또 한 명은 치희예요. 알죠? 근데 이 두 명이 국적이 달라. 화희가 중국 사람. 중국에서 온, 이건 중국 왕족에서 왔겠죠. 온 부인이고, 치희가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 같은 거. 두 명 있었어. 아내가 두 명이었어. 사이가 좋겠나 나쁘겠나? 안 좋죠, 맞죠? 좋을 수가 없지. 좋으면 이건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맨날 싸우고 뭐 근데 왕 앞에는 못 싸우겠죠. 왕 앞에서 맞지. 근데 왕이 어느 날 한 3박 4일로 사냥을 합니다. 궁궐이 없어. 그래도 뭡니까? 대파 싸우겠죠. 이때 다하고. 그래서 치가 화이한테 너는 하나 가라! 하면서 말했지만 왜 중국 사람이었고 여기 사냐면서 가자! 막 이렇게 막말했어요. 그래서 화이가 진짜 갔어요. 이죠? 갔어요. 그래서 유령이 화이 갔다 오니까 뭡니까? 야,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야, 어디 갔노? 하니까 갔는데요, 중국에. 갖고 유령이 뭡니까? 중국까지 갑니다. 가서 만났어. 만나고 그럼 뭐 좀 기분 상했다면 좀 앞으로 가자. 그래도 난 니도 사랑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아이가 뭐다? 안 가요. 그렇죠.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안 가요. 하면서. 그래서 이건 또 그럼 왕인데 좀 뭔가 파워가 없나 봐. 그냥 왔어요. 못 데리고 왔어 그냥. 혼자 들어 옵니다. 오면서 지은 노래가 이거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배우는 고대가요는 여러분들이니까 사실 요 노래 내용 자체는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고대가요가 뭡니까? 단순하죠 아직 맞지?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어떤 내용이나 뭐 표현, 뭐 비유, 상징 이런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왼쪽에 한자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해석한 거 있죠. 지금 밑에 보는 겁니다. 펄펄하는 저 개꼬리. 좀 쭉 읽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각자 파악해보세요. 펄펄하는 저 개꼬리. 암수 서로 다정한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그래요? 맞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뭡니까? 외롭다 이거지 맞지? 나는 짝 없는데 자주는 커플이네 하면서 여러분들 또 맞죠? 지금 만약 지금 혹시 솔로가 맞지?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막 길 가는데 저기 막 보니까 두 명 커플이야. 뭡니까? 나는 커플 아닌데 하면서 맞죠?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느낀 게 뭡니까? 외로움이겠죠. 맞죠? 그래서 위에 주제 보세요.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죠. 맞죠? 주제. 그걸 주제 한번 표시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조금 뭐냐면 구시가보다 뭡니까? 좀 더 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냥 아이고 나는 이제 솔직히 고개 가면 아내 한 명 있는데도 맞죠? 좀 엄살이죠. 이제 아내가 없구나 하면서 슬프다 외롭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맞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외롭다는 얘기는 한번 하는데 근데 뭡니까? 깨꼬리한 소리를 가지고 자기 외로움 표현했어요. 이렇게 문학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냥 내 외롭다 얘기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일기제. 그냥 단순 일기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맞죠? 고민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깨꼬리부터 파악합시다. 깨꼬리는 뭐 어떤 점? 자, 강조가 자, 깨꼬리는 가만 여기서 어떤 존재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화자의 처지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제 맞지? 정말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됩시다. 화자의 처지와 뭐라고 대비되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거 쓸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은 뭐냐면 그냥 자기 감정이나 처지를 얘기하면 그거는 문학 좀 덜 문학적이야. 맞잖아. 뭔가 어떤 다른 대상을 가져와서 그것으로서 간접적으로 독자가 문학을 감상하는 사람이 그 화자의 어떤 처지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그건 문학적인 거죠. 인정? 그러면 그때 그런 화자의 감정이나 처지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런 대상이나 소재 이 깨꼬리 그렇죠 맞죠? 깨꼬리를 통해서 뭡니까? 화자의 유리왕의 어떤 외로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이렇게 그럴 때 쓰이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할까?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쓰세요. 뭐냐면 우선 쓰고 이런 거 들어봤나? 객관적 야세 글자 여기다 마이너스 세 글자 뭐고? 혹시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 있나? 객관적 띵띵띵. 자 오늘 처음 볼 수도 있죠. 객관적 상관문입니다. 맞죠? 객관적 상관문.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이 먼저 그렇게 막 익숙한 말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물입니다. 알죠? 무엇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화자의 감정, 처지와. 근데 그것은 뭡니까? 만약 이런 겁니다. 아이고 슬퍼 하면 그거는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죠? 우선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자, 오늘 처음에 얘기할 게 많네요. 여러분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국어공부하면서 맞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매우 많이 들어봤지?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인 건 뭐고 객관적인 건데? 내가 그냥 그냥 이 생각.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관적인 건 뭔데? 맞다. 나만 생각하는 거. 이기적인. 주관적이다. 나만의 생각이 주관적인 것이다. 맞습니다. 맞죠? 주관적인 것은 나만의 생각이죠. 그럼 객관적인 건 뭔데?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객관적. 남의 생각이다. 좀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봅니다. 객관적인 것은 이렇게 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객관적입니다. 맞죠? 예를 들면 아디다스 이거 부정할 수 있나? 아디다스가 맞죠? 이거 보고 아디다스인데 나이키네요. 이거 객관적으로 아닌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주관적인 건 뭡니까? 맞아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담긴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옷 예쁘지? 하면 뭡니까? 난 이거 보고 굳인데요. 저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죠? 저는 뭡니까? 저는 아까 멋지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옷이 완전히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뭔가 다르잖아. 주관적인 거죠. 각자 생각, 의견, 느낌.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 화자가 직접 자신의 어떤 감정의 내용을 얘기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서술이죠. 근데 그것을 꾀꼬리라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관문. 이건 우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객관적 상관문 그 밑에 조금만 쓰세요. 화자 시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나 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는 소재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이렇게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너무 근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어차피 계속 문학을 배우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알죠? 화자의 정서나 처지를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활용되는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우선 꾀꼬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도 뭡니까? 꾀꼬리 여기 나온 꾀꼬리는 암수가 다정하게 있죠. 근데 이거 뭡니까?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잖아요. 맞죠? 왜냐면 화자는 지금 맞죠? 중국에서 아내를 데려가는데 아내가 거부하고 혼자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 외로울사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꾀꼬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간접적이라면 이 외로울사 이거 뭡니까? 외롭다 이거죠. 외로울사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시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는 뭐냐면 화자의 여기 보죠.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합니다. 외롭다 이런 외롭구나 이런 뜻이죠. 맞죠? 지금 안 쓰는 의미지만 화자의 심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표현이 이렇게 화자의 심리를 어떤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직접 아까 쌤이 말할 때 맞죠? 이렇게 해야 문학적이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학적이지 않은 거네요. 그런데 필요한 뭡니까? 그건 시 마음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외로울사 이거는 직접적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외로울사 이내 몸은 그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하면서 맞죠. 그러니까 혼자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짝이 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어려운 거. 뭐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작품은 사행인데 앞에 두 행은요 화자가 보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화자가 눈을 보는 뭘 보고 있죠. 경치나 대상을 얘기하고 뒤에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화자의 감정이죠. 외롭다 하면서 이렇게 앞에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경치 뒤에는 그에 대한 느낌, 정서 이렇게 제시한 걸 보고 우리가 이거 한번 들어볼 수도 있다. 성경 후정이라고 성경 후정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특히 고전 시가 많은데 선후 알죠? 앞 먼저 선자 뒤후자 앞에는 경치 그러니까 하자가 바라보는 대상 뒤에는 후에는 뭔가 정서 감정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이거는 성경 후정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필기도 하고요. 거기 위에도 보면 이해와 감상에도 보면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이해와 감상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성경 후정이라는 말이 있지. 거기도 동양을 쳐놓으세요. 이거는 동양의 문학 작품.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 이런 시에도 많이 쓰입니다. 앞에 먼저 경치, 뒤에는 정서. 그래서 이거는 방조가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두 개는 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둘 다 고대 가요다. 그렇죠?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고대 가요다. 그러니까 가장 앞선 시기에 불리었던 시가입니다. 알겠죠? 근데 차이는 뭐냐? 구지가는 집단적. 그러니까 시를 지은 사람이나 화자가 집단이죠. 어떤 특정 개인이 아닙니다. 근데 황조가 뭔가 개인적이죠. 개인적 서정시입니다. 이거는 개인적 서정시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집단적인 어떤 기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차이가 있다. 이 두 작품을 따지면 집단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우선은 됐나요? 또 다음 주 또 숙제 오면 또 답 부르고 풀이하면서 또 조금 복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요거 그러니까 오늘 숙제할 때 그냥 문제 풀지 말고 앞에 거 쭉 읽어보고 맞죠?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4시 반 시작했죠. 지금 쉬면 우리가 3시간이니까 한 번만 쉽니다. 어때? 가능하나? 두 번 쉬면 왠지 좀 이게 너무 딱 1시간 한 20분 하고 한 10분 쉬고 또 1시간 반 이렇게 이게 나가면 5분 두 번 쉬긴다. 이게 낫겠노? 나는 앞에 게 나은 것 같은데 효율적이고 나는 되게 생각 네 의견을 얘기해봐. 처음이니까 뭐 그냥 규칙 잡으면 된다. 뭐가 낫겠노? 10분 중간 10분 통 크게 하면 쉬고 맞죠? 나는 그게 나은 것 같다. 왜냐면 학교보다는 이렇게 먼저 뭔가 이렇게 우선 그렇게 해보고 또 근데 그거는 쌤이 보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 돼. 만약 뭐 이거 1시간 20분 하는데 오늘 둘 다 근시간 안 잡고 둘 다 배배배 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그때는 내가 야 좀 쉬고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죠? 오늘 근데 그러니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 둘 다 맞죠? 아직은 자기 본성을 아주 누르고 있죠. 뭔가 아직 좀 더 모험생 코스프레 근데 둘 다 근데 아주 좀 열심히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왜 아직 중학생인데 선생님도 중고등학생 다 수업해봤지만 중학생 아무리 고등학생보다 아직은 어떤 맞죠 인내심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둘 다 보니까 처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뭐 다음 주 오면 알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욱이 부회장 헌일 보고 주세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0분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먹으면 안 돼요. 55분까지 하고 10분 쉬어야 그 다음 또 그냥 딱 맞지? 맞죠? 1시간 25분 10분 1시간 25분 그러면 3시간 맞나? 내 계산 맞나? 맞죠? 그렇게 합시다.
자, 주몽시간을 하다가 아마 끊긴 것 같은데 주몽시간 좀 보겠습니다. 108쪽 보세요. 108쪽. 이게 산문입니다. 산문. 우리가 산문 또 이게 배운다. 이거 지워야 되죠 이제. 자, 오늘 그러니까 항상 운문과 산문을 같이 배웁니다. 자, 산문은 주몽신화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선 여러분들 본문을 보기 앞서서 밑에 핵심적인 것이에요. 108쪽 제일 밑에 갈래가 뭐냐면 건국 신화입니다. 신화. 그다음에 신화는 뭐냐? 신화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죠. 신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화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장 대표적이지. 그 거기는 진짜 신이 나오죠. 맞잖아.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다 진짜 신들의 이야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신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게 훨씬 더 훌륭하고 그건 우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뭐냐면 건국 신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고대 국가들 삼국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한 삼국 시대까지 왜냐면 고려나 조선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신화적인 요소는 아니죠. 왜냐면 고려나 조선은 누가 세운지 확실하게 알잖아. 역사가 있죠. 조선 누가 세웠습니까? 조선 이성계 고려 왕건 이거 다 있잖아 맞지? 그냥 누군가가 그 전까지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갖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라는 인물이 조선을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역사 사실이죠. 이거는 신화적인 게 끼어들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현실적인 게 없습니다. 맞죠? 다 역사 사실이에요. 근데 고대 국가는 맞죠?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도 고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아마 또 하나 뭐냐면 신화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문학 작품에서 보면 신화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로 적혀져 있지. 근데 신화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걸 해야 돼요. 문학에는 이렇게 문학을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뭐냐? 글자가 있을 때는 기록 문학이죠. 맞죠? 지금 여러분들 맞죠? 만약 시나 소설을 읽습니다. 맞죠? 읽어요. 하지만 글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냐? 이런 또 이야기나 시, 노래 같은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말로 했겠죠. 예를 들면 이야기도 뭐다. 지금 우리가 어떤 소설을 책을 사서 읽으면 되지만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이야기를 이런 형식으로 내가 뭐 혹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재밌게 다는 사람이 맞죠? 앞에 나오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고 자 오늘 이야기는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니면 뭐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문학을 뭐라고 하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입에서 기록하재. 그래서 입이라는 한자와 기라는 한자가 있고 그 두 합치면 됩니다. 입은 뭡니까? 입이라는 한자, 입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 뭐고? 이거 여러분들 네모 이거 구 그렇지 구. 기는 여러분들 이게 자 기 아니다 미안하다 기 아니고 그냥 좀 구비문학 구비문학 혹은 구전문학 맞죠? 구전이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의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글의 형태로서 문학이 맞죠? 창작되고 전달된다면 이거는 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화는 구비문학의 형태입니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거고 어느 문헌에 여기도 있지만 이거 중국시간에 이것도 삼국유사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야기 형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거기 공국시대 옆에 이렇게 이야기 형태의 문학이 3개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그 설화. 자 조금씩 내가 볼 때 좀 쉬는 시간이 가까워온다 지금. 둘 다 지금 조금씩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 다 뭡니까? 학교 다니면 지금 뭐죠? 7시 정신 넘었지. 힘들죠. 이렇게 좀 많이 힘들면 선생님 다음 주에는 보고 그냥 중간에 5분 2분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선 해봅시다. 오늘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고 또 의견을 얘기하세요.
설화할 때 설자가 뭐냐면 말하다 설자입니다. 말로 하는 이야기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신화가 있죠. 신화. 신화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나 아니면 신적 존재가 나옵니다. 신적 존재가 나와서 그래서 뭐냐면 이야기는 신성성이 주요 성격이다. 신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동국 신화가 많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전설. 전설이 나왔어. 전설 말하는 레전드 맞죠? 전설은 뭐냐? 이거는 어떤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신은 아니야. 근데 뭔가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머리가 명석하거나. 이거 뭡니까? 보통 전설은 구체적 증거를 남깁니다. 전설가 여러분들 이런 게 많죠. 이 나무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이러면서 맞지? 아니면 이 바위는 이런 모양이 된 것이 옛날에 남편을 기다리다가 먼저 돈이 된 어떤 부인의 부인이 바위가 됐다 이런 내용 있죠. 아니면 평생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오지 않아서 돈이 된 개 이런 이야기가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위 같은 거,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지역의 이름 같은 거. 그리고 보통 비극적 결말이 많습니다. 전설은 주인공이 죽거나 아니면 행방불명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전설은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뭐냐 민담이 있습니다. 민담은 여러분들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전설까지는 뭔가 비현실적인 게 있는데 민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범하지 않고 평범한 인물이 나오고 평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재미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결말도 뭡니까? 행복한 결말. 알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결말로 많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글이 아니고 말의 형태로서 하는 이야기, 설화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주몽신화는 뭡니까? 신화에 속한다. 자, 요거 본문을 쭉 읽고 좀 쉽시다. 알죠? 본문 이야기라고. 좀 이게 그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그 한자로 한문으로 된 이야기를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하면서 볼게요. 시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나옵니다. 시조는 여기서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운 첫 왕이죠. 시조가 누굽니까? 동명성제입니다. 동명왕이죠. 동명성왕 맞죠?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요. 이름은 주몽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몽의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제인 고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이보다 앞서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이미 동부여로 피해가고 부두가 죽자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자, 이러니까 뭐냐면 그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몽이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이겁니다. 알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화입니다. 금화의 표시는 금화 동경이. 금화왕이 이제 뭡니까? 있다는 겁니다. 금화왕이. 이때 금화는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서 물으니 그 여자는 말하기를 나는 하백에 딸렸어. 여러분 하백은 누구냐면요. 하백은 자 여러분들 필기합시다. 하백은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 물을 간장하는 신입니다. 하백. 그러니까 나는 하백의 딸 유하다. 그러니까 유하도 뭡니까? 신의 딸이죠. 신의 자식입니다. 유하도. 유하에도 동그라미 주세요. 그렇죠? 하백의 딸이 유하입니다. 유하도 뭡니까? 신의 자식이니까 신적 존재죠. 맞지? 유하라고 합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와서 노는데 남자 하나가 오더니 자기는 또 천재. 천재는 뭐겠습니까? 천재는 하늘의 신이죠. 하늘의 신. 알죠? 천재. 그리고 그 아들 해모수입니다. 해모수. 그러니까 유하는 물의 신의 딸이고 해모수 뭡니까? 하늘의 신의 아들이죠. 맞죠? 이 둘이가 만난 겁니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및 압록강 가의 집 속에 유인하여 남몰래 정을 통하고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죠?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부모는 내가 근데 뭡니까? 그렇게
유아가 다시 집 오니까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드디어 이것으로 기양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하왕이 뭐다? 우발수에서 유아를 만났지. 유아가 어떤 여기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죠, 맞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 어떤 남자와 혼인을 했지. 그렇게 된 겁니다. 금하가 이상히 여겨 그녀를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속으로 비춰오는데 그녀의 몸을 피하면 햇빛은 다시 쫓아 비쳤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그럼 태기가 뭡니까? 쉽게 하면 임신했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햇빛이 막 계속 비추더니 임신했습니다. 해서 근데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아가 뭐 낳은 거? 알을 낳았죠. 맞죠? 알. 인간이 알을 낳았습니다. 매우 맞죠? 이것도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거 다시 변경할 건데 우선 이야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알을 낳으니 그 크기가 닷대를리만 있다. 그러니까 알이 여기서 큰 거죠. 왕은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겠으나 모두 먹지 않는다. 다시 길에 내다버렸으나 소와 말이 그 알을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보니 새와 짐승들이 알을 덮어줬다. 그럼 뭡니까? 이 알이 뭡니까? 이렇게 알이 짐승들에게 맞죠? 보호되고 있죠. 보호되거나 피합니다. 뭔가 신성한 어떤 존재란 거죠. 그래서 왕이 이것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막 쳐보고 했겠죠. 막 던져보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야 나는 이거 못하겠다. 다시 네 해라 해서 돌려주었다. 어머니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뒀더니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자 이제 뭡니까? 결국은 알을 깨고 한 아이가 나왔지.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제 읽어볼게요.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가 되었다. 이때 범인은 뭡니까? 범죄 저진 사람이 아니죠. 여기는 보통 평범한 사람. 맞죠? 범인 밑에 적어놓으세요. 평범한 사람과 달랐다. 보통 사람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맞췄다. 아까 그러니까 이때 활 여기 화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름은 주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온 게 주몽이죠. 주몽. 자 이렇게 주몽이 태어났습니다. 주몽이 태어났고 주몽 활 잘 쏘고 맞죠? 이렇게 7살인데 벌써 막 기골이 뛰어나고 금하에게는 아들 7이 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으나 제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금하왕에게도 왕자죠. 왕자 7이 있었는데 주몽이 훨씬 뛰어났죠. 그래서 장자 대소가 왕이 됐다. 장자는 뭡니까? 이 7 아들 중에서 가장 큰 아들이지 맞죠? 첫째 아들 맞죠? 요즘 얘기하면 뭐고? 마지 맞죠? 대소라는 거 말했다.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만일 일찍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자 이거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자, 대소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노? 내가 권력에 대해서 사람한테 가면 이러죠. 왜 이렇게 얘기하겠노? 만약 주몽은 가만두면 어디 되겠노? 장자니까 원래는 뭡니까? 다음 왕은 대소가 되게 첫째니까 맞죠? 그런데 주몽이라는 존재 때문에 뭡니까? 자기 왕위가 위태롭지. 주몽이 자기 왕위를 뺏을 수 있잖아. 그래서 미리 없애려고 해서 아빠한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금하왕은 어떻게 하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봐. 그러니까 뭐냐면 주몽한테 말을 관리하는 일을 시키는데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아서 적게 먹여서 여유게 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일부러 살을 빼게 합니다. 알죠? 먹이를 적게 줘. 다이어트 시킵니다. 그리고 둔한 말을 살찌게 합니다. 그래서 왕은 뭡니까? 살찐 말은 살찐 걸 좋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주몽이 맞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자기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할까? 그다음 보세요.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장차 죽일 계획을 또 세웁니다. 맞죠? 그러니까 왕은 금왕한테 얘기하니까 맞죠? 안 통하잖아. 아직 금왕은 주몽을 아끼니까. 그래서 직접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이 기밀을 알고 말했다. 주몽의 어머니 누굽니까? 주몽의 어머니 누구죠? 유하 부인 맞죠? 유하죠. 지금 나라온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네 재주와 지략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못 살겠느냐? 빨리 이것을 떠나라 맞죠? 그러니까 네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이것을 빨리 탈출해라 이거죠. 이에 주몽은 오이 이름이 오이네요. 오이 그러면 너무 호박하고 당근인가? 그러니까 오이 등 세 사람을 맞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을
평소 체했던 세상을 것으로 삼아 엄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강입니다. 강인데 이 강이 폭이 매우 넓어서 이걸 건너기 힘들어. 왜냐면 얘는 다리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엄수에 눌러 물을 보고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손자다. 자기 어떤 이 출신 성분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도망에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오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을 마치니 갑자기 뭡니까? 물고기와 자다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너게 했습니다. 맞죠? 이거 뭡니까? 아무도 누구고 주몽의 외할아버지가 맞죠? 무대 쉬니까 도와줬겠죠. 야 거북이하고 물고기 출동! 잘하지? 출동해갖고 맞죠? 다리 만들어줘서 건넜다. 모두 건너자 이내 풀어버려 뒤쫓아오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그렇죠? 뒤쫓아오던 지금 보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주몽이 맞죠? 주몽이 막 이렇게 이제 도망가니까 뒤에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엄수를 건너서 그 강 건너편 갔습니다. 이에 주몽은 졸번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다. 도읍은 이제 수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 국가를 세운 거죠. 그러나 미처 궁시를 세울 필요는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만 궁궐을 짓지 못했죠. 비루수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국호를 먹으니까 고구려라고 지었습니다. 고구려 맞죠? 하고 고로 시를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시를 자기가 자기 성을 맞죠? 지은 거죠. 난 고시다 이렇게. 본성은 해였다. 원래 해시죠. 왜? 아빠가 누굽니까? 해모수니까. 근데 아빠 성 무시. 난 고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나라의 첫 왕이니까 나는 고시로서. 그러나 지금 천재의 아들을 햇빛을 받아 낳았다여 스스로 고시를 삼은 것이다. 이때 나이 12세로서 12살이었습니다. 맞죠? 한 나라 세웠는데 이때 12살. 그럼 초6 아이가? 13, 14, 15, 10 아니다. 초5네? 맞죠? 14, 15, 16, 17, 18, 19 맞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시를 세웠습니다. 한나라 효원제 권소 이거는 중국 기준에서 그 연도입니다.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주몽이 어떻게 해서 고구려라는 국가를 세우고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뭡니까? 아까 했지만 이런 시대는 비현실적 요소가 많죠. 맞지? 여러분들 이런 비현실적인 걸 보고 뭐 비현실적이다 얘기는 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문학에서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뭐냐면 전기적이다. 혹시 잠깐만요. 거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적어놨어요. 이렇게 발표해갖고 비현실적이라는 말 대신에 읽었습니다. 전기적이다. 요거 좋은 전기적이라는 게 전기가 맞죠, 여러분들. 전기하면 여러 생각나세요. 뭐 생각나요? 전기하면 지지지지 일렉트릭 맞죠? 전기도 있고 또 뭐 있는 전기문 맞죠? 전기문 좋은 질문이죠. 나도 좋은 따라야 되니까 물어볼게요. 아니 근데 또 이게 둘 다 아닌데 뭐냐면 기가 여러분들 이상할 기자 있어요. 기하다. 그러니까 기하게 전해진 이야기에서 전기적인.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겠지만 이건 고전 문학에서 보면요. 비현실적인 거 많잖아.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도깨비 나오거나 이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전기적이다. 여기다 보면 뭡니까? 여기서 저희한테 가장 전기적인 건 뭡니까? 유아 부인이 주몽을 낳았는데 알이었죠, 처음에 맞죠? 알을 낳았어. 알 낳으면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기적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주문 시간 더 끝났는데 이거 성인은 이거 좀 쉬고 할게요. 맞죠? 쉬는 게 낫겠죠?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끊어볼까?